저는 그래서 아무리 아파도 병원 안 가잖아요. 네. 안 가요 나는. 내 의료 정보, 내 건강 정보를 병원 관계자들과 공유하기가 그 싫어요. 보안이 김정은급이야. 태무에서 쇼핑을 하시면서 그러니까 이미 중국에다가 개인 정보를 내 넘겼지만 주소는 다 알아. 내가 우리 건강 정보를 나라에 넘길 수 없어. 네. 전 국민이 우리 집 주소, 내 전화번호는 다 다 알지만 알아. 그러나 내 건강 정보만큼 아무도 몰라요. 오늘 우리가 병원 가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이거 할래요 해도 안 된다는 거. 아 이게 지금만 안 되는 게 아니라 앞으로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안 될 것 같아요. 하실 분들은 빨리 움직이셔라. 대출 그게 받으실 팁이다. 분들은 일단 당분간 대출 금리가 떨어지진 않을 것 같다. 네. 기다리지 마시고 필요한 순간에 받으신 다음에 네. 나중에 갈아탈 생각하셔라. 네, 이제 한 주간 털린 여러분의 주머니를 다시 채워드리겠습니다. 김현우의 돈 단속, 여러분의 주머니를 잘 지켜주시는 김현우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김현우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돈 주머니 채워주시느라고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사기꾼들 잡아야 되고 또 진짜요? 여러분 혜택들 하나하나 다 챙겨주셔야 되고. 근데 그 방송이 나가고 난 제가 여기저기 막 최대한 많이 알렸어요. 그래요? 네. 네. 전도사입니다. 예방밖에 빼맥스 없잖아요. 채권. 네. 근데 네. 뭐 그거 외에도 이거 권유 받았는데 사기 아니에요라고 아. 물어오시는 게 종종 있더라고요. 네. 진짜 이렇게 민간 탐정으로 거듭나나요? 사기꾼이 이렇게 많구나. 아니 권유 받으면 대체로 그런 사기야, 경우가 많아요. 맞아요. 네. 아니 그 좋은 걸 여러분한테 왜 권유하냐는 거예요. 맞아요. 그죠? 네, 권유할 이유가 없지. 그렇죠, 그렇죠. 예. 되게 복잡하게 만들어놔요. 아. 그러니까 들으면 그런 게 있을 법한 거. 아. 무슨 환율의 차이를 이용해서 아니야. 복잡하면 무조건 사기고 나보고 너한테만 얘기해 준다 그러면 무조건 무조건 사기고 사기. 3% 이상 준다 그러면 무조건 사기야. 아유, 깜짝 놀랐어. 나도 무슨 얘기 하시나 하고. 계산을 했을 때 이제 뭔가 아. 수익금이 네. 연 3% 넘어간다 그럼 무조건 좋은 사기라고. 건 남한테 안 권합니다. 그건 맞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소개팅 권하지 않습니다, 사람들. 그래요. 소개팅 좋은 건데요. 네. 그건 좋은 건데. 슬프네요, 갑자기. 예. 그 햄버거는 뭐예요? 네? 햄버거? 트럼프. 예. 네. 맥도날드 같잖아요. 트럼프. 네네네네. 아. 그래서 이제 근데 뭐 준비했습니다. 네. 와 준비성 철저. 네. 자, 그러면 오늘 우리 김현우 소장님과 함께하는 돈 단속 어떻게 우리 돈 지켜주실지 먼저 어떤 것부터 얘기해 주십니까?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가 오늘부터 시행이 됩니다. 네. 이거 뭔지 아세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네. 그냥 안 달라고 해도 준다는 건가요? 아니죠. 쉽게 준다. 쉽게 준다. 쉽게 이게 신청하게 무려 한다. 한 14년의 진통을 겪고 거의 이제 겨우 통과해가지고 아. 올해부터 시행이 된 오늘부터 시행이 되는 건데 네. 우리가 자동차 사고가 나면 예. 따로 보험금 청구 안 하잖아요. 보험회사에서 오잖아요. 근데. 보험회사에서 오기도 하고 근데 보험회사 와도 응. 뭐 돈을 청구하고 보험금 주세요 이런 거 안 아. 하고 사고 나서 어디 정비소에 맡겨도 어느샌가 보험 처리됐어요. 보험 처리되고 거기서 돈 다 지급해주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야 실손보험도 왜 이렇게 못하냐? 음. 병원비 아. 어차피 딱딱딱 나오는데 음. 그냥 그거 그대로 병원 보험사에다가 병원에서 자료 넘겨가지고 지급해주면 되는 거 아니야? 아. 이거에서 출발한 게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내가 그 진단서 끊어다가 사진 찍어서 올리는 게 아니라 네. 병원에서 알아서 데이터를 넘기는 거예요. 그렇죠. 음. 근데 이게 왜 14년 동안 진통을 겪었냐? 네. 병원 입장에서는 아니 그건 개인이 선택에 의해서 가입한 보험인데 예. 그걸 우리한테 무슨 월급을 더 주는 것도 아니고 음. 하나의 업무를 더 만들어서 보험금 청구까지 우리가 해줄 필요는 없다. 그게 1번이었고 네. 2번은 사실 그걸 그러면 어느 기관으로 넘길 거냐. 음. 이게 병원마다 병원이 진짜 뭐 수십만 개 될 텐데 병원마다 보험사의 전산을 연결해 가지고 김현우 보험금 청구했어요. 이렇게 할 수는 없으니 중앙에 하나 집중을 시키고 여기서 보험사로 뿌려주는 요 시스템이 있어야 되는데 이걸 누가 할 거냐? 아. 이걸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서 한다라고 처음에 얘기를 했다가 네. 굉장히 진통이 있었어요.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은 우리 국민건강보험 그거 치료를 받게 되면 급여 치료를 받으면 병원에서 감기 치료 받았잖아요. 그럼 우리 한 3,000원밖에 안 내잖아요. 예. 한 7,000원 정도는 건보공단에서 나온단 말이죠. 네. 그럼 그런 것들 이제 넘기면 건보공단에서 7,000원 해서 보험금을 병원한테 지급을 해주는데 그냥 주는 게 아니라 심사를 해요. 네, 이게 네, 네. 이건 잘못된 치료 같은데 그러면 우리한테 병원비를 환수하느냐 병원이 저희가 치료를 그건 너무 잘못했네 이게 아니죠. 그러니까 예. 병원이 손해 보는 거죠. 아.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좀 깐깐하게 들여다보고 막 하다 보니까 비급여 진료 자료까지 넘어가게 되면 그 데이터를 수집을 해가지고 그걸로 또 무슨 컨트롤하는 거 아니냐라는 게 이제 의사협회 쪽에서는 좀 싫었던 거죠. 표면적으로 이렇게 드러내지 않아요. 병원들은 자신들 뭐 소득도 좀 이게 드러나는 것 같고. 뭐 소득도 그렇지만 비급여 진료는 네. 사실 도수치료 여기서는 10만 원인데 여의도 가면 25만 원이 막 아, 이러잖아요. 네. 그런 자료들이 다 종합돼 가지고 이게 확
그러는 거 아니냐. 안 회계가 좀 보여지는 것 같으니까. 네, 그래서 반대를 해봤는데 그래서 결국은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이 아니라 보험개발원이라는 곳을 통해 가지고 네. 보험개발원 태경이 형이 있는. 하태경 예. 아 보험개발원. 오, 예, 맞아요. 예. 원수원 네. 있는 바른정당 출신에. 네. 그 보험개발원에 종합을 해서 보험개발원이 보험사로 뿌려주는 거죠. 네. 이렇게 해서 일단 통과가 됐고 시행이 됐는데 네. 이게 시행은 오늘부터 모든 병원은 아니에요. 병상 30개 이상의 음. 병원 플러스 보건소인데 네. 그 병상 30개 이상 병원이 전부 다 하느냐 그 중에서도 한 50% 정도 조금 안 되는 숫자만 참여하겠습니다라고 했어요. 법이 오늘부터 시행인데 참여 안 해? 안 해도 처벌 조항은 없습니다. 일단은 시행해 보자. 이렇게 네, 처벌 조항까지 만들면 또 난리 나죠. 통과 못 하죠. 아니, 뭐 일단은- 그런데 그렇게 한 3,800곳 조금 못 되는 곳이 참여 신청을 확정을 했거든요. 네. 근데 여기에서도 이제 시행이 되는 곳이 183곳, 오. 200곳이 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병원 가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이거 할래요 해도 안 된다는 거. 왜 안 되냐? 아 이게 지금만 안 되는 게 아니라 앞으로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안 될 것 같아요. 시작의 근데 의미가 있는 겁니까? 이게 그러면? 되게 큰일 가기 전에 하나만 네. 정정하면 네. 하태경 의원 아니었습니다. 아니었습니까? 보험개발원과 보험연수원이 보험연수원에 계세요. 아, 맞아. 네, 죄송합니다. 네. 네, 아무튼 아닌 것 같다. 아, 또 근데 저널리즘에 또 죄송합니다. 정석이네요. 바로 잡네요. 아, 네. 훌륭합니다. 근데 아무튼 그래서 왜 왜 그러냐? 크게는 두 가지 이유. 네. 하나는 전산망 구축, 하나는 이제 앞서 말씀드린 처벌 조항이 없다. 라는 거. 전산망 구축은 뭐냐면 병원에도 인터넷은 다 깔려 있잖아요. 네. 근데 EMR이라는 시스템 이게 뭐냐면 이제 의무 기록을 전산화하는 겁니다. 옛날에 병원 가보시면 그 기억나세요? 어디 아파서 오면 의사 선생님 뭐 했는지 차트 차트 꺼내야지. 종이에다가 이렇게 썼잖아요. 네. 아, 진짜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이런 거. 예. 아니요. 아니 그게 아니라 내 병명을 여기다 손으로 아. 종이로 썼어요. 근데 아, 알 그래요? 수 없는 말을 막 써. 네, 감기인데 감기 안 쓰고 뭐 영어로 이렇게 뭐라고 써요. 아, 악필로 막 썼잖아요. 이렇게 써. 못 알아듣겠어. 아, 이러고 어. 간호사 선생님한테 주면은 그걸 보고 또 약을 주네. 맞아요. 그거 어떻게 알아보지? 아, 그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암호 같은 아, 거. 그래요? 네. 일부러 못 의대가 알아보게. 왜 7년, 6년 막 이렇게 배우는데요? 아, 저 아무 이거 암호. 고객은 못 알아봅니까? 못 알아봐요. 그러니까 보면. 고객이 알면 안 되니까 그렇게 쓰는 거예요. 아, 내 욕 썼을 수 있어. 네. 얘 되게 못생겼다. 하하. 근데 그거를 이제 요즘은 키보드로 두들기잖아요. 네. 그럼 그게 딱 이제 간호사 그렇죠. 선생님한테 가고 처방전도 이제 처방전도 다 나오고 그렇게 전산화된 시스템이 이제는 대부분 다 갖추고 있어요. 문제는 그 전산 시스템을 보험개발원 쪽으로 넘겨주는 거 자료를. 그러니까 우리가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의 이 절차가 어떻게 되냐면 그냥 병원에서 보험금 청구해 주세요 이러면 되는 게 아니라 또 실손 24라는 앱을 깔아야 됩니다. 아하. 번거로워. 번거로운데 깔아야 됩니다. 깔아서 공인증 들어가가지고 개인정보 에이, 동의하고 하면 뭐가 나오냐? 내가 가입한 보험들이 쭉 나오고. 아, 그래요? 그다음에 내가 다녀온 병원들이 나와요. 그래도 친절하네요. 그 네, 정도면. 근데 이걸 또 칠 시간이 안 돼. 아. 네, 아직까지는 한 2, 3일 후에 조회가. 아, 동기화가 안 됩니까? 네, 조금 아. 시간이 걸려요. 또 병원 문 닫은 시간에는 또 안 된다고 뭐 이러고. 어쨌든 그 안에 들어가서 보험금 청구를 하면 그 절차가 어떻게 되냐? 네. 병원에다가 제가 진료받은 이력과 금액 이걸 보험개발에는 넘겨주세요. 그거에 동의합니다라는 절차를 거치게 되는 거예요. 아. 그럼 병원에서 그 신호를 딱 받으면 오케이 이분은 보험개발에 넘겨줄게 해가지고 넘겨줘요. 아, 그걸 사람이 넘기는 겁니까? 아니죠. 이제 그게 전산 시스템이죠. 그러니까 아. 이해하기 쉽게 너무 좋은 질문이에요. 사람이 넘기면 시스템을 네. 뭐 구축할 필요가 없는데 네. 이걸 간호사분이 앉아가지고 띵동 뭐 오면 오케이 이 사람 보험금 청구 이럴 수는 없잖아요. 아니, 동기화가 느리다고 하니까. 그래서 그 네. 전산망을 우리가 아까 의사 선생님이 하는 그 EMR 시스템에 플러스 알파를 업그레이드를 시켜야 돼요. 그런 게 날라오면 바로 보험개발원은 넘겨갈 수 있도록. 근데 이게 안 되는 이유가 그럼 EMR 업체, 이 EMR이라는 걸 제공하는 업체가 한 50곳이 넘거든요. 네. 의사 선생님이 다 똑같은 걸 쓰진 않아요. 네. 근데 대형 병원은 자기네들이 개발해가지고 네. 개발자 써서 그러니까 플러스 알파 조금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바로 적용이 되는데 90% 가까운 병의원이 그냥 상용 프로그램 갖다 쓰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서 이제 업데이트를 해줘야 되는데 그 돈이잖아요. 그 돈 누가 낼 거야? EMR 업체는 우리 안 할래. 반대. 그래서 결국은 보험사들이 그 돈을 해주는 쪽으로. 근데 돈을 해주는데 플러스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이건 네. 내가 그냥 이거 해주는 대가로 받는 거니까 그 EMR 업체 입장에선 병원에서 요청이 들어오지 않으면 해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근데 병원 입장에서는 이거 요청 하기 안 해. 싫어하는 병원 많아. 맞아. 네. 병원이 원하지 않는다는 게 제일 큰 그러네요. 문제죠. 그렇죠. 그럼 병원이 안 원해? EMR 업체도 해달라고 하지 않으면 움직일 필요가 없어. 근데 이게 처벌 조항도 없어. 그럼 이 상태로 일단 1년 후에는 모든 의원 약국까지 다 확대 예정이거든요. 근데 이대로 그냥 쭉 가면 그냥 뭐 시행은 일단 법은 통과시켰는데
유야무야. 전체 병의원 가운데 뭐 한 5%만 하고 뭐 이런 식이 된다는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근데 지금 잘 해주는 데가 만약에 있으면 보험 청구가 쉬워지는 곳이 있으면 사람들이 글로 몰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거 쉽다고 걸로 가나? 그래서 아니 지금 실손보험 이를테면 도수 치료 같은 거 막 20만 원씩 내야 되면 네. 이거 내가 계속 찍어다가 뭐 이렇게 설계사한테 얘기하거나 앱으로 하느니 이거 한번 딱 해봤는데 쉽다 그러면 여기 계속 가게 될 수도 있는 거니까. 단골로. 그래서 지금 어. 아이디어가 나온 게 그거예요. 이대로 가면 어떻게 할 거냐? 처벌할 수도 없는 거고 이거 안 한다고. 그래서 인센티브를 주겠다. 네. 뭐 EMR 업체나 병원이나 인센티브를 주고 그 인센티브가 뭐냐면 그런 실손보험 앱 들어갔을 때 요거 청구 가능해 주는 병원을 지도에 표시하는 거. 그러니까 요 병원으로 가셔라라는 그런 느낌인 거죠. 아무래도 이제 우리 소비자 환자 입장에서 좀 편할 수 있으니까. 네. 근데 한편으로 또 한 가지 불편한 게 뭐냐? 우리가 병원 가서 그냥 치료만 받고 끝나면 모르겠는데 약을 받아야 되는 경우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약은 그 약국에서 조제를 하고 약국에서 보험금 청구를 해줘야 된단 말이죠. 네. 약제비. 네. 예. 근데 지금 그 상급 종합병원이나 뭐 이런 대학병원들 오늘부터 시행이긴 한데 약국이 안 되다 보니까 네. 실손24에 청구한 다음에 약은 또 내가 이거 찍어가지고 아. 보험사를 보내야 돼. 그러니까 음. 결국 오늘부터 내년까지는 불편할 수밖에 없어요. 아. 그 두 번 일하느니 그냥 내가 보험사에 찍어서 보내면 저는 되는 거죠. 약값을 실손보험으로 받아본 적이 요즘 한 번도 실손은 없어요. 약값도 해줘요. 약값도 해주는데 1세대 실손 같은 경우에나 뭐 8,000원 뭐 이렇게 만 원 해주고. 공제하고 나면 약값 자체가 그쵸. 워낙 2,300원인데 싸니까. 만 원을 공제하고 나면 받을 게 없어요. 별로 어쩌죠. 없어요. 근데 제가 걱정하는 부분은 네. 이렇게 이제 여러 단계 여러 문이 생긴다는 거는 그만큼 뚫릴 가능성이 높다. 물론 이제 개인정보 보호, 뭐 의료정보 잘 민감한 정보니까 보호할 거라고 암호화할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렇죠. 여러 군데 앱이며 무슨 이게 뭐 거쳐갈수록 취약점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대의 이유 중에 하나가 그게 있었어요. 예전에 그래요?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털린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요? 네. 개인의 의료 정보가 개인 의료 되게 정보를 민감하지. 이거. 누가 해킹한 게 아니라 그 관련된 회사가 직원이 네. 그 의료 정보를 빼다 파는 거예요. 털리는 것도 아. 어이없게 털리잖아요. 네. 예. 빼다 파는 요 의료 정보 같은 게 상당히 디테일한 그럼.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아. 그걸 정 이제 프로님은 그래서 아무리 아파도 병원 안 가잖아요. 네. 안 가요 나는. 네. 내 의료정보, 내 건강정보를 병원 네. 관계자들과 공유하기가 그 싫어요. 보안이 그냥 김정은급이야. 그냥 대통령이세요. 현장에 약 걸어놓고 그냥 보시고 그냥 알으세요. 예. 약도 거의 안 먹고. 안 먹어. 네. 왜냐면 내 의료정보니까. 네, 진단을 자연치유. 안 받아버려. 네. 진단도 내가 스스로 네, 합니다. 맞아요. 네. 내 의료정보니까. 네. 테무에서 쇼핑은 하시면서 그러니까 이미 중국에다가 개인 정보를 아, 내 넘겼지만 주소는 다 알아. 내가 우리 건강 정보를 나라에 넘길 수 아, 없어. 네. 전 국민이 우리 집 주소, 내 전화번호는 다 다 알지만 알아. 네. 그러나 내 건강정보만큼 네. 아무도 몰라요. 심지어 정프로님 사기 정보, 정프로님 집사한 거 네. 뭐 다 DNA만큼은 알아요. 안 된다. 아, 내가 감기 걸리든지 코로나 걸리든지 아무도 아무도 모른다. 몰라. 네. 맞아요. 그런 우려도 있고 또 한 가지 소비자 쪽에서도 이게 반대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건 뭐냐면 보험사는 이걸 찬성을 해요. 아. 생각해 보면 보험사 입장에서 하나? 보험금 지급이 더 나갈 텐데 어. 왜 이걸 찬성을 하느냐? 그러면 좋은 말로 하자면은 이 사람들이 어디가 많이 아픈지 이런 것들을 판단을 해가지고 새로운 보험 개발하는데 우리가 쓸 수 있습니다라고 하지만 아 청구가 많이 들어온 데를 줄이려고 하는구나. 아 예를 들면 도수치료 그쵸. 너무 많이 들어오면 다음 5세대는 보장 안 한다. 뭐 이렇게 그럴 수 줄이려고 있죠. 한다.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야 이거는 사람들 슬슬 이건 청구가 많이 늘어나고 아. 있네. 과거엔 귀찮아서 안 했던 거를 손쉽게 하니까 이런 질병이 늘어나고 있구나. 음. 요거에 대한 보험 상품 하나 만들어 보자 비싸게. 아. 혹은 이거는 살짝 보장을 이렇게 비껴가자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 우리한테 안 좋은 쪽으로 그걸 개발할 수 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제 우려 때문에 반대하는 것도 있으면 어쨌든 시행은 빅데이터를 됐습니다. 모으는군요. 네. 시행은 됐는데 실질적으로는 오늘부터 못 써먹는다. 근데 네. 오늘 기사 보니까 와 이제는 보험 청구 간편하게 할 수 있어. 뭐 이런 기사들 되게 많이 떴더라고요. 음. 해봐라 간편한지. 안 된다. 대부분 안 된다. 대부분 아니 되고 네. 앞으로도 좀 소원합니다. 예. 좋은 정보 하나 네. 알아봤습니다. 또 있을까요? 자 요즘 금리 기준금리가 10월 11일부로 한국 기준금리가 낮아졌죠. 네. 낮아졌는데 그러면 이제 대출금리도 낮아지지 않을까. 우리가 사실 생각하는 거는 피부에 와닿는 건 대출금리 낮아지는 네. 거고 그런 거잖아요. 근데 오히려 대출금리는 오르고 있고 예금금리는 기준금리 인하에 맞춰서 혹은 그보다 일찍 네. 떨어지고 있습니다. 나쁜 놈들입니다. 우리가 돈 맡길 때는 이자 조금 주고 예. 돈 빌릴 때는 엄청 받고 그렇습니다. 예적금 금리 보니까 지금 기준금리 딱 인하하자마자 지방은행 여기서부터 이제 줄줄이 인하를 시작했고요. 네. 1금융권 예적금 금리도 이미 사실 인하됐어요. 그리고 저축은행 금리도 인하가 됐고 뭐 우리은행, 농협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뭐 하면 지금 나갈지 나가나요? 나갈 안 것 나가요. 같습니다. 나가는 동안 마이크 좀 깔끔합니다. 땡겨주십시오. 네. 야, PD님 예. 네. 이렇게
마이크 좀 더요? 네. 네. 아 이장님이에요? 네? 이장님이에요? 네. 우리은행이나 뭐 농협에는 다 보면 한 0.2에서 0.3 많은 데는 경남은행 0.75%포인트이나 이렇게 되는데 이거 5년짜리 적금이에요. 이런 특수한 케이스 말고는 대부분 1년짜리 정기예금, 정기적금 이렇게 들잖아요. 그거 한 0.2에서 0.3. 그러니까 딱 기준금리 인하된 폭만큼 떨어졌다. 귀신들입니다, 귀신들. 빛의 속도로 반응해요. 아주 금리가. 하지 말라고 하라고 하지 않아도 말이 안 되냐. 네, 그러니까 하라고 안 해도 이건 귀신같이 그치, 빠르게 하라고 안 해도. 합니다. 예. 바로 합니다. 네. 그런데 근데 대출 금리는 못 들어 그 금리 나가 있었나 이런 것처럼 다들 그냥 뭉개고 가는 경우가. 쫙 이렇게 뭐 쫙하면서 네. 문개고 오히려 올라가고 있어요. 네. 사실 대출 금리는 기준 금리의 영향보다는 시장 금리 영향을 더 많이 받거든요. 음. 그러니까 은행이 우리한테 대출을 해줄 때는 어디선가 돈을 빌려와서 그 돈으로 해주겠죠. 그렇죠. 돈을 어디서 갖고 올까요? 은행이 주로 많이 갖고 오는 거. 한국은행 예금. 예금 적금 우리가 이자 받는 대신 그 돈을 은행이 갖고 있다가 그 돈으로 네. 대출해줘. 우리한테는 1% 이자 주고 대출 이자는 2% 받고 네. 예금과 대출의 금리 차이 예대 마진. 네. 요거를 이제 먹고 사는 거잖아요. 네. 이 예금을 통해 가지고 받은 돈으로 대출을 해주는 걸 변동금리 대출. 네. 요게 이제 코픽스 대출입니다. 코픽스 네. 금리라는 게 예금, 적금 뭐 이런 것들. 제가 변동이에요. 아, 네. 변동이에요? 네. 네, 변동이 변동이라 그래가지고 여기 수많은 사람들이 저를 모욕감을 주고. 아니야, 아니요. 저는 변동해야 된다고 변동해야 얘기했어요. 돼요. 아 그래요? 네. 누구였지? 잘했어요. 누구였지? 몇 프로에 지금? 아, 지금 봐야 돼요. 근데 이거. 낮게 받았어요 그때 당시에 엄청. 네. 잘했어요. 변동금리 그게 이제 변동금리예요. 금리가 앞으로 낮아질 네. 것 같으면 당연히 네. 변동금리 대출을 받아야 맞습니다. 되겠죠. 자, 이렇게 예금 적금으로 하는 게 코픽스 금리를 기준으로 하는 게 변동금리 음. 대출이고 네. 또 하나는 은행들이 채권을 발행합니다. 네. 은행채라는 걸 발행해가지고 그걸 재원으로 자기네들이 시중에다가 돈을 빌려가지고 그걸로 하는 거. 그러면 은행채 금리보다 플러스 알파가 마진이겠죠. 네. 이렇게 변동금리는 코픽스에다가 마진 붙인 거 가상금리. 그다음에 고정금리는 은행채 금리에다가 마진 붙인 거. 요거 네. 가상금리 붙인 게 이제 대출금리인데 네. 이 기준금리 이 밑에 되는 요 기준이 되는 코픽스 금리나 은행채 금리는 떨어졌는데 네. 오히려 가상금리는 안 떨어뜨리거나 더 올려가지고 음. 그러면 은행 마진이 더 커지겠죠. 네. 이렇게 해서 결국 최종적인 대출 금리는 안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은행들이 탐욕스러워서 대출 수요가 있으니까 안 떨어뜨려도 되는 대출 거겠죠. 수요가 있으면 너도 나도 떨어뜨리죠. 아, 우리 은행 좀 오세요. 정부가 못 떨어뜨리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겁니다. 아. 아 여기 많이- 정부가 등장한다고. 정부가 많이 등장합니다. 아. 따단. 예. 그러니 이게 예대금리 차가 커질 수밖에 없어요. 아. 은행들이 이제 뭐 성과급 자치한다, 뭐 아니면 진짜 사상 최대 뭐 실적 냈다 이거 네, 나올 네. 겁니다 분명히. 네 맞아요. 은행 진짜 나오고 성과금 많이 받더라고요. 많이 받아요. 네. 아니 이익이 많이 나는데 그럼 성과급이라도 많이 줘야지. 은행 직원들은 뭐 해요? 야 우리 회사는 요번에 이익 많이 냈대. 근데 아무런 성과금도 없어. 아. 그럼 일할 보람이 나요? 혹은 이렇게 이익을 많이 내면 주주들한테 배당을 해줘야 되는데 네. 또 그러지도 않아요. 음. 그러니까 이렇게 이 금리가 안 떨어지는 거는 정부에서 압력 줬기 때문에 대출 그만 좀 해줘라. 대출 지금 가계부채 아니 문제 제가 심각하다. 무슨 압력을 줬습니까? 그런 사람 아닙니다. 저는 압력을 주지 않았습니다. 직접 안 주셨어도 가까이 어? 있는 분이 제가 줬어요. 무슨 압력을 줬습니까? 얘기를 좀 해보십시오. 아니 동훈이도 그러더만 저 김현우도 마찬가지구만. 아, 참. 저 목소리로 김현우 들으니까 되게 기분 이상하다. 오, 예. 예. 아, 자, 그렇구나. 그래서 지금 은행들은 사상 최대 이익을 낼 이제 눈앞에 것이다. 두고 있고 아마 그럴 겁니다. 네, 근데 근데 그게 은행이 뭘 잘해서도 아니고 그냥 정부가 하란 대로 하니까 이렇게 네. 됐다. 내심 웃고 있는지 어쩐지는 사실 모르겠어요. 네. 그건 모르겠는데 지금 가계부채 문제 심각하다라고 은행이 예금하는 것보다 은행주 사서 배당받는 게 더 이익이들 삼성화재 카드도 배당 많이 주고라고 중구난팡항공 님이 그렇게 얘기할 거 마이크에 대고 얘기 좀 하세요. 네. 바닥보고 얘기하면 어떡합니까? 중구난팡항공님 네. 1000N을 중국 아유, 애노아 고맙습니다. 네. 네. 친일파 환영합니다. 아. 은행 아, 근데 애노하면 지금 많이 떨어진 거 아닌가요? 왜 엔화로 주셨지? 조금만 고맙습니다. 네. 진짜 오를 근데 거니까. 중국 네. 남방항공이잖아. 중국 근데 남방항공에서 엔화로 엔화로 보냈어. 주셨어요. 좀 애매하게 고맙습니다. 외국인 네. 노동자인가요? 그리고 삼성카드 삼성화재 배당 많이 준다고 그도 네. 우리나라 어쩌면 요게 우리 시청자분들의 표준일 수 있어요. 이게 아. 정신이 없어요 사람들. 지금 내가 아니. 어딘지도 모르고 아 일본 계정이래요. 근데 저 아이디는 중국 남방.
봐. 외노자가 확실합니다. 이게. 왜 그러십니까? 네. 이거 근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네. 은행이 이익을 많이 내면 당연히 그거 배당을 해줘야 되는데 네. 예전에도 이런 사례가 있는데 배당을 못 해준 이유가 네. 있습니다. 그것도 정부 때문에. 음. 이익을 많이 냈는데 아. 니네들 예대금리 차이 지금 금리 높을 때 이런 우리 거잖아. 빚으로 너네 잔치하냐 이러는 거예요. 아니요. 그렇게 가다가 지금 금리가 높으니까 너희들이 이익을 많이 내는데 이 상태로 연체율 높아지고 있잖아. 연체율 높아지면 너희들 그 손해 보는 거 어디서 메꿀 거야? 함부로 너희들 쌓아놓은 거 그거 뭐 성과금 잔치하고 이 주주 잔치하고 하지 말고 잘 갖고 있어 임마. 일단 홀드 쌓아놓고 있어. 네. 괜히 지금 아. 샴페인 터뜨리지 마. 음. 이래가지고 실질적으로 배당은 얼마 안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경험한 걸 생각해 보면 그리고 특히나 이제 금리가 떨어질 때는 은행주들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 매력이 없는 주라고 네. 전통적으로 그래요. 근데 그런 측면에서 여러 가지로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 이게 정부가 이걸 뭐라고 욕할 것이냐 분명히 욕하겠죠. 네. 왜냐하면 8월에도 금감원장이 그랬거든요. 가계부채 관리하라고 은행들한테 주문을 했더니 아주 손쉽게 대출금리 올리는 걸로 관리를 하더라. 이거 아주 괘씸하다. 뭐 이런 뉘앙스였어요 당시에. 네. 근데 제가 한편으로는 은행 입장에서 그러면 가계부채 관리를 어떻게 하나? 은행이 어떻게 관리하나? 어떻게 해요? 그 한도 딱 정해놓고 오늘은 마감입니다. 매일 아침 10시 30분까지만 대출 신청 받을 거예요. 대기표. 그렇게 한들 뭐 한들 어차피 나가는 한도는 똑같은 거 아니에요. 음. 한도 정해놓고 그 이내에서 해야 되는데 결국은 발길을 돌리게 하려면 오지 않게 하려면 손님을 안 오게 하려면 가격을 올리는 수밖에 없는 거고 손쉬운 방법이긴 하지만 은행들은 그랬거든요. 예. 뭐 가계부채 문제가 심각하기는 심각한 것 같습니다. 뭐 GDP 대비 지금 92% 정도 이게 경제 이 순위 30위 국가를 이렇게 쫙 경제 규모가 큰 나라를 쭉 봤을 때 그 중에 우리가 5위에 해당하는 숫자예요. GDP 대비 가계부채. 가계부채는. 근데 크네요. 약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왜 이렇게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심각한가 하면 그 가계부채에는 전세, 월세, 보증금 이런 대출이 다 포함됩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임대차 시장은 민간이 대부분이에요. 민간이라는 게 그냥 1대1 개인이 하는. 네. 근데 다른 나라들 같은 경우에는 전세 이런 거 없죠. 그리고 그런 임대 같은 경우는 민간 임대, 기업형 임대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죠. 아니, 제가 5억 주고 예를 들어서 어디 집에 전세로 살고 있으면 네. 그 가계부채로 들어가요? 들어가죠. 그렇죠. 전세 대출 받는 아, 거. 그래요? 대출 안 받으시지? 네. 그러면 안 들어가죠. 대출. 우리가 보통 그런 5억 정도 전세를 살려면요. 네. 은행에 대출을 받아요. 5억을 근데 5억이 들어가는 건 아니고 한 3억 5천 정도 그쵸. 대출을 받는다 하면 그건 가계부채로 가계부채로 잡히는 잡히죠. 거죠. 그러니까 3억 5천은 대출 그렇죠. 그러니까 대출로 잡히는 거고. 정프로님은 네. 지금 나라의 부채에 전혀 기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저는 빚지는 걸 싫어하는 네. 사람입니다. 다른 세상 얘기입니다. 아니 그래서 네. 그런 대출도 꽤 있으니까 그것이 그것- 이제 전체 가계 대출이 차지한 비중이 꽤 될 감안을 것이다. 해야 된다. 감안을 해야 되니까 그런 거 빼면 발라내면 사실 몇인지는 모르겠어요. 네. 그런데 이제 뭐 중요하다고 하는 거는 증가세죠. 그 정도 규모에서 가파르게 증가하면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거니까 그건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걸 이제 은행한테 주문하니까 은행은 대출 금리 올리는 거고 예대 마진 크게 먹는 거고. 근데 최근에 이제 정부가 가계부채 관리한다고 해가지고 좀 손을 본 게 있었죠. 디딤돌 대출 네. 디딤돌. 깜짝 중단. 깜짝 좀 난리. 난리 났죠. 우왕좌왕. 이게 근데 한편으로 정부 입장도 이해는 돼요. 왜 그러냐? 언제부터 우리가 안 할 겁니다, 마감할 겁니다, 안 해줄 겁니다 해버리면 다 몰려. 몰리죠. 실제로 뭐 특례 보금자리는 언제 끝납니다? 아니면은 뭐 이제 DSR 규제 원래 7월에 하기로 했었는데 이거 2달 9월. 미뤄가지고 9월부터 시행합니다. 이랬더니 막 8월에 막 차타자 이래가지고 몰리고. 그러니까 이렇게 예고를 하니까 몰리더라. 예고 없이 한번 해보자라고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근데 기술적으로. 예고 없이 뭐 하는 과학 거는 실험입니까? 거의 금융실명제 이후에 성공한 게 하나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 YF 이후에 네. 그렇죠. 그렇죠. 이별할 때 준비 없는 이별. 네, 준비 이런 없는 거고. 네. 벼락같이 오려면 그만큼 이게 많은 사람의 저항이 있고 반드시 개혁해야 되는 과제여야 되는 거지. 이게 디딤돌 대출이 디딤돌입니까? 그런 건 아니잖아요. 신들바입니까? 디딤돌입니까? 맞아, 완전 흔들봐. 이게 심지어 디딤돌 대출은 누구를 대상으로 하냐? 서민들 대상으로 그렇죠. 하는 네. 상품이에요. 네. 5억 이하 주택에 대해서 뭐 한도도 낮고 소득 기준도 있고 정말 서민들이 내 집 마련할 때 도와주자라고 하는 정책 대출인데 이거를 갑자기 이렇게 샷다를 내리거나 문턱을 높인다라고 하는 건 누가 힘들어지겠어 하면 뻔히 대상이 특정되거든요. 네. 근데 이걸 부랴부랴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은행들 보고 하라 그러니 은행들도 준비에 나섰다가 이제 한편 두드려 맞았죠. 네. 두드려 맞으니까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이거 가계부채 문제 때문에 그런데 유예하겠습니다 해놓고 지금 이제 방안을 내놓겠다. 아마 수도권 위주로 할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자꾸 정책이 오락가락하고 왔다 갔다 하고 이러다 보니 오히려 사람들의 불안한 심리를 더 키우는 거 아니냐. 네. 대출 이제 마감된다네. 금리 떨어지는 줄 알고 좀 기다려볼까 했더니 요때 뭐 마감된다네. 그럼 빨리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할 수 있죠. 왜 웃으세요? 아니 여기 댓글에 시청자 수가 주가 폭락하듯 한다고 나오고 있는데 네. 네. 정프로님이 멍한 표정으로 높은 음자리표를 그리고 있어서 이게 무슨 상황인가? 여기 디딤돌 대출에 흥분하고 있고 지금. 네. 아. 지금 거의 지금 시청자 시청자 수가 네네네. 삼성전자 네, 주가랑 비슷해요 비슷한 거 느낌이. 같네요. 네. 우리가 시작할 때 약간 삼성전자 잘 나갈 때랑 비슷했거든요. 네, IMF입니다. 시작은 네. SK 하이닉스로 했다가 네. 지금 제가 그럼 삼성전자인가요? 아니 뭐 그렇게까지 비교할 수 근데 아무튼 뭐 없을 것 같고. 8층에도 사람이 있었고 네. 9층에도 있었다는 네. 걸 알려드리고 빨리 저점. 저 이제 정리합시다. 그래도 저는 남아 계신 6,000분 정말 예, 사랑합니다. 아 예. 저점 매수가인데요. 3만 전자 본다라고 근데 온라인 삼만전자 가면 안 돼요. 안 돼요 그거는. 안 돼요. 큰일 납니다. 진짜 안 됩니다. 삼만전자는 왜? 큰일 나요. 제가 들어가 있어요? 네, 아유. 안 됩니다. 3만은 안 됩니다. 이분은 차단해 주세요. 에이스 권님. 네. 그럼 지금 들어온 난 뭐가 되냐? 안 돼, 안 돼. 네. 아유 사랑합니다. 이분 저점 300초 매수. 차단 주시기 아니 바랍니다. 아무튼 그래서 네. 디딤돌 네. 대출 이렇게 디딤돌 되는데 대출은 이제 뭐 조만간 또 어떻게 네. 손볼 것 같으니까. 네. 근데 이게 팁이라고 하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럼 하실 분들은 빨리 움직이셔라. 대출 그게 받으실 팁이다. 분들은 아. 그럴 수밖에는 없는 거고. 네네네. 그다음에 대출을 받으실 분들도 일단 당분간 대출 금리가 떨어지진 않을 것 같다. 네. 가계부채 문제 뭐 심각하다 어쩌다 하고 있으니까 기준금리가 내려간다라고 하더라도 대출금리는 안 떨어질 것 같고 그러니 그냥 기다리지 마시고 네. 기준금리 더 떨어질 때까지 대출 받자 이렇게 기다리지 마시고 내가 필요한 순간에 받으신 다음에 네. 나중에 갈아탈 생각하셔라. 차라리 근데 이게 이제 이 디딤돌 대출 같은 게 예를 들면 제가 집을 뭐 이렇게 뭐 5억짜리 집을 샀어요. 네. 근데 그 중에 이 디딤돌 대출을 믿고 80%를 대출을 받았어요. 받기로 했어요. 그게 문제예요. 근데 나는 계약서를 썼어 이미. 음. 중도금까지는 어떻게 해서 냈어? 그냥 잔금을 내는 날이 아직 왔어. 오지 않았는데 여기서 디딤돌 대출이 갑자기 이제 중단이 돼 버려요. 그러면 요거 믿고서 하기로 은행이랑도 예약이 다 돼 있었는데 그 시점에 만약에 안 된다 그러면 안 그러니까 주나요? 한도가 또 주는 거죠? 신청한 기준으로는 다 해줘요. 내가 미리 신청해서 예, 예. 오케이를 받은 사람은 잔금 날에 다 맞춰 그렇죠. 주나요? 그런 것들은 맞춰줘요. 그러면 다행이네요. 그런 거 썰렁하겠네요, 맞춰줘요. 진짜. 그런데 안 그러면 그러지 큰일 나. 않고 난 디딤돌 대출 받아야지라고 머릿속으로 생각하시고 근데 사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가 집 계약을 저 내일 잔금 드릴게요. 내일 들어갈 이런 사람 없잖아요. 그렇죠. 보통 아무리 빨라야 한 달, 뭐 내지는 최소 한 2달, 3달이란 그렇죠.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러면 지금 계약서 쓰는 게 2달, 3달 후에 대출인데 네. 디딤돌 대출은 2달, 3달 전에 대출 신청을 하고 할 수가 없어요. 기한이 있단 말이에요. 30일 전에 오세요. 뭐 요 기한이 있으니까 이걸 네. 미리 판단하실 수 없다. 그래서 아. 지금 만약에 계약서 쓰는 거 디딤돌 대출 받으려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으시다면 네. 그거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아. 네. 차선책은 머릿속에 그려도 두셔라. 그래가지고 지금 문제되는 게 갭 투자 이거 맞겠다고 전세 있는 집에 뭐 전세 새로 세입자 들인 집에 사는 대출 건 주택담보대출 안 된다. 준다고. 이거 뭐가 문제가 생기냐면 내가 세입자 내보내고 이 집 들어가려고 대출 받으려고 은행에 다 알아보고 계약까지 했는데 또 대출 안 나온다 그러는데 저 어떻게 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무슨 전세 끼고 집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안 나오면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두루두루. 네. 보통 근데 이제 그게 1급 이제 한도가 주는 거죠? 한도가 아예 그냥 중단은 없어? 아닙니다. 한도가 주는 거고 네. 그 한도가 뭐 반공제를 안 해줬었는데 반공제 빼고 뭐 이런 거니까 네. 디딤돌 대출의 저금리 장기 고정금리 이것만 이용 못한다 뿐이지 네. 일반 은행의 대출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선책으로 일반 은행의 네. 대출 조건이 좀 안 좋은 걸로 갈 수는 있다. 그렇죠. 네. 그리고 네. 이렇게 조건이 안 좋은 건 1금융권도 찾아보시되 2금융권도 찾아보셔라. 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2금융권 그러면은 대출 받으면 안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건 신용 대출인 경우에 네. 그 주택담보대출이나 이런 것들은 신용 점수에 크게 영향 거의 안 미칩니다. 네. 오히려 한도도 DSR도 50%. 그래서 지금 정부도 이것도 손댄대요. 이거 손댄다고 하니까 자율적으로 규제하도록 저축은행이라든가 아니면 보험사 쪽에 주택담보대출을 알아보시는 것도 시간 더 차라리 드리면 좋다. 거의 뭐 대부업체까지 가라고 할 것 거긴 아니에요. 거긴 아니에요. 같은데. 아니요. 아니 아니죠? 대부업체인데 가고 싶어도 못 가요. 너무 비싸서. 아니죠. 네, 거긴 아니에요. 2금융권은 1금융권과 주택담보대출은 차이 없습니다. 오히려 뭐 중도 상환 수수료 없는 대출도 그래요? 있고 네. 보험사 중에서도 장기 고정금리 상품들이 있어요. 막 네. 20년, 30짜리 그냥 고정금리 그런 것들 찾아보시는 거예요. 아니 이 시간에는 제가 네. 볼 때는
금융권에서 광고할 만 하거든요. 아 그러니까요. 지금 벌써 이렇게 잘해주잖아. 디테일하게. 네, 은행 이름도 자주 나와. 보험사. 그러면 안 좋은 곳들을 하나씩 슬슬 깔까요? 아 비판 아 전략을 바꿔요? 10개를 해놓고 아. 하나씩 까는 거야. 그럼 그러면 우리도 할 만큼 했다 솔직히. 우리가 돈을 받으면 못 깔 거 아니에요. 아. 나는 살려줘. 아 일부러 언급을 안 하는 거죠. 그죠. 좋다. 그럼 이제 지금까지 포지티브 방식에서 이제 네거티브 네거티브 방식으로 아하. 아닌 야 여기는 진짜 내가 써보니까 앱도 괜찮다. 별로고 와 사용자 편의성 오늘 아침도 그 얘기했거든요. 아. 모 금융그룹은 증권사든 은행이든 사용자 편의가 아니라 지들이 보여주고 싶은 걸 화면에 자꾸 띄운다. 아 금융그룹이 근데 5개밖에 안 되지 않아요? 자기라고 생각하면 빨리 광고 내는 빨리 게 들어와요. 낫습니다. 예, 대신 지금은 굉장히 저희가 또 합리적 가격으로 모시고 있으니까. 그럼요. 예, 아니 근데 생각보다 네. 제가 PD님한테 물어봤거든요. 예, 싸더만요 여기. 진짜 싸. 아, 그러니까 아무튼 문을 두드리세요, 예, 여러분. 네. 이거는 그냥 생일 파티 광고해도 될 정도예요. 나 오늘 생일인데 오죠. 아, 많이들 정프로님 오늘 놀러 오세요. 광고 하나 넣으시려고요? 광고 하나 아 우리 어머니 환갑이다. 환갑장이 네, 괜찮아. 맞습니다. 좀 네. 축하해 주셔라. 네. 그 정도 넣어도 괜찮은 아, 수준이에요. 괜찮네요, 괜찮네요. 예. 이 정도면 뭐 우리 저희가 한번 이제 한복 입고 아, 여러분, 춤도 춰드리고 저희가. 여러분 세게 슈퍼챗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 그 정도는 뭐 저렴합니다. 괜찮으니까 네. 연락들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읍천이 잘 마시고 있습니다. 네. 게임 같은 거 하세요? 핸드폰으로? 아유 마피아. 마피아 사시비 하죠. 그리고 또 뭐 있었냐? 그 아, 인터넷 비교원. 아, 인터넷 비교. 제가 어제 진짜 야근하면서 너무 네. 피곤했거든요. 네. 그거 아르기닌. 아르기닌 슬프다. 아르기닌. 한 포 리볼드 아르기닌 한 포 쪽 빠니까 눈이 초롱초롱. 빨지 말래 이제. 네. 그만 그거 빨래. 끝났어요? 네. 끝났나 봐. 죄송해요. 아, 근데 네, 끝나도 얘기하지 저희가 마세요, 그거. 잘 해드리는데. 아, 끝나도 좀 해주세요. 근데 네. 우리 그 정이 구독자들이 아르기닌을 필요로 하시는 것 같아서 저희가 아. 다른 아르기닌 찾고 아, 있습니다. 다른 나라 저는 요즘에 자양강장을 닭똥가리 통닭으로 아, 하고 닭똥갈 있습니다. 통은 좋더라. 네. 네. 팔팔 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먹으니까 입에 이렇게 막 기름 막 묻으면서 아, 예, 맞아, 하늘을 맞아. 날아다니고 아. 있습니다. 네. 키스하기 좋은 입술 아, 되더라고요. 맞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닭똥 아니고 닭똥가리 통닭입니다. 네. 닭똥가리 통닭. 네. 광고 효과는이라고 물어보시는데 광고 효과? 네. 아 근데 효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이분들이 계속 넣는 거예요. 아, 통닭이요? 아, 네. 효과 있어요? 아 그러니까 우리가 아. 이건 자세히 말하기 어려운데 어. 되게 효과가 있대요. 아, 그래. 예. 아 진짜 예. 이거 보시는 분들이 구매력이 대단한 분들입니다. 아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이 구독자가 생각해보세요. 이 시간에 이걸 보고 있다는 거는 자산가가 아니면 어려운 일이 일 안 하는 돌려가기 같은데. 아니 매기는 거 월급쟁이는 이거 아닙니까? 보기 아, 못 봐. 어렵거든. 그치? 네. 네. 낮 11시에서 오후 1시까지 볼 사람들은 네. 자산가예요. 뭐 빌딩들 갖고 아, 그러면 있는 파이프라인이 아, 막 이 돌아가는 분들이 읍천이 투자자. 예. 읍천이 이제 일본 진출한대요. 이게 널리 알려져서. 맞습니다. 어허. 일본 네, 진출이요? 네. 맞아요. 일본으로 쫓겨나가는 거 아니에요? 아이고 무슨 말씀? 아니요, 아니요. 아, 진짜? 일본 우리 이게 읍천리 커피만 알고 있지만 지금 화면에서 나오는 것처럼 우리 음료 있죠. 아 진짜 많이 미숫가루 아. 이런 것들 진짜 맛있어. 쑥, 미숫가루, 쌀라떼 쑥. 이런 게 아, 진짜 조조. 맛있어요. 요즘 쑥 왜 안 줘? 우천님 연락할게요. 쑥 좋더라. 그거 네. 저기 제철이 아닌가 봐요. 예. PD님이 아침마다 요청한다고 아. 음료에. 아 애인 찾는 광고 되냐고. 됩니다. 되지, 됩니다. 되지. 됩니다. 광고는 되는데요. 찾을 수 있을지 아, 모르겠습니다. 자산가들 많이 본다. 애인 일단, 찾는 네. 광고는 되는데 데려가는 건 다른 광고 같거든요. 다 일단은 됩니다. 네. 다 돼요. 다 네, 돼요. 그럼요. 다 되세요. 네, 그리고 불법적인 것만 아니면 다 됩니다. 네. 주시는 금액 따라서 전화번호만 드릴 수도 있고 네네네. 그다음에 뭐 그분들 직접 매칭도 만나게 할 할 수도 수 있고. 있고. 진짜 많이 주시면 저희 생방송 중에 여기서 미팅도 시켜드립니다. 아, 네네네네. 그렇습니다. 야. 우리 최인경 기자가 또 이렇게 서로 소개 왜 어색할 수 있으니까 아, 분위기 네네. 잘 풀어드리고 네네. 이상민 크리에이터가 또 성대모사도 가능하죠. 아, 다 됩니다. 네, 다 됩니다. 여기서 나눈 솔로 찍는 거예요? 아니, 물론 그러니까 네. 돈만 다 돈만 주면은 네, 다 정상회담도 가능합니다. 여기서. 네. 예, 남북 정상회담 다 해요. 자, 요 정도로 말씀드렸으면 여러분도 지금 우리 상황이 어떻다는 걸 눈치채셨을 테니까. 아니 근데 진짜 만약에 정말 나는 돈이 없다 그러면 좀 구독을 좀 눌러주세요. 네네. 좋아요하고. 공짜니까. 네. 아. 자, 그럼 이제 오늘 요 정도 해서 마무리하고 이제 여러분과 또 빠이빠이 해야죠. 네. 우리 김현우 사장님 매번 오실 때마다 참 유쾌하고 좋아요. 네. 네. 아 그런데 안 좋은 소식들을 자꾸 전해드려가지고. 아니에요. 아니에요. 너무 좋은 소식이었어요. 좋은 소식을. 소장님이 그래도 전해드려요. 참 유쾌해 사람이.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 최은경 기자님 한 주간 특히 다른 네, 네. 주보다 더 고생하셨어요. 네, 맞습니다. 신영 기자 어디 도망갔어요 지금? 다음 네. 주에 뭐 더 활발한 모습으로 그렇죠, 그렇죠. 오겠습니다. 예, 최은경 기자 고생 많으셨고 이상민 크리에이터. 네.
요즘 딴 생각 많이 하나 봐요. 딴 생각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삼성전자가 지금 박살이 났습니다. 이거 어떡하지? 그 얘기 조금만 더 해볼까? 삼성. 하지 마. 아니에요. 됐어. 아이, 지금 박살 받은 났어. 만큼 일하세요. 자, 망했어 어떡해. 여러분 내 돈 어떡해 진짜. 조심히 아, 들어가시고 망했는데, 여러분의 구독 그리고 좋아요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이분 누구야? 제이포 힘이 되는지 시즌스 헛소리하는 거 보니 끝날 때가 됐군. 나 5층에 자, 있는데. 여러분 저희 갈게요. 오늘은 정말 좋은 날입니다. 금요일입니다. 불금 되시고 저도 행복한 오늘 하루 아, 보내겠습니다. 네, 생일 구독자가 축하드리고. 생일이에요? 세워졌다고 하는데요? 네, 뭐라고요? 구독자가 지금 18만이 됐다고 합니다. 아, 18만. 아, 좋다. 생일 그거- 선물입니다. 야, 18만입니다. 예, 이딴 식으로 퉁치고 넘어갈 생각하지 마시고 선물들 하나씩 다 갖고 오세요. 근데 진짜 고맙습니다, 여러분. 아. 18만. 네. 예. 저희가 원래 이제 작년 말쯤 18만 목표였거든요. 예. 그게 이제 11개월 걸렸습니다. 아. 네. 여러분 진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이번 달 안에 20만 한번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자,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1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